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세계 최고를 꿈꿔라. 영국 부자 상위 0.1%의 이름을 올린 한국 출신 여성이자 유럽 12개국 1200개 매장에서 연매출 6천억 원을 올리는 최 켈리델리 회장의 말이다. 1968년 전북 정읍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그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경험했다. 어려운 형편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게 되자 혈혈단신 상경의 주경야독의 길을 택했다. 말 그대로 악착같이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꿈이 컸기에 그 꿈을 이루고자 했기에 삶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다. 그는 성공 확률이 1%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450회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99%나 된다며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를 이룬 청사진을 시각화하며 꿈을 이루라고 조언했다. 성인이 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켈리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통째로 먹으면서 찾아낸 7가지 실행 도구는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니 적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청에 갈 사람이 시청이라고만 입력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는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하는 것과 같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잡고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최면을 걸었더니 자기를 치고 간 오토바이의 색깔은 물론 운전자가 쓰고 있던 헬멧까지 모두 기억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나서 보고 느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둘째, 데드라인을 정한다. 켈리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셋째,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달성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표정, 날짜, 축하해주는 가족들, 장소, 분위기, 공기까지도 영화 관람하듯 제3자의 입장으로 생생하게 상상한다. 넷째, 액션 플랜을 세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된다.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는다. 간혹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무슨 운동을 할까? 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다섯째,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나의 나쁜 습관은 술과 소모적인 유희, 파티였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여섯째,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의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다. 지난해 남편 생일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55만 700일이었다. 55kg를 남편의 생일인 7월 1일까지 달성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나는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저도 폰 비번을 87만 1127로 바로 바꾸고 구체적인 상상을 하며 주문처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 찾아낸 꿈을 이루는 7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이 7가지 법칙을 말해준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단순한 일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에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카운슬링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하고 꿈을 이루고 있다. 반복적인 복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학습한 것을 10분 내에 한 번 더 반복하면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영상을 보시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목표와 실천, 할 것이나 하신 것들을 털어놓으시거나 자랑해주세요.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나신 거나 느낀 점도 좋아요. 당신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토닥토닥하는 리투리가 되길 바랍니다.